자, 이제 세 번째 중간으로 넘어갑니다. 그 예비대학교 편입 준비, 예비대학생이 어떻게 편입을 준비했나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네 분의 합격생 중에서 네 분의 학생 중에서 제일 특이하고 재밌는 이력을 가진 분이 나오실 겁니다. 이분은 작년에 저희가 1회 설명회를 했을 때 이 자리에 올라왔던 학생이고, 그때는 재학생, 학원에서 공부하는 신분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꼭 합격해서 내년에 이 자리 꼭 쓰겠어요 라고 얘기했던 학생이 약속을 지켜서 이 자리를 올라옵니다. 이번에 합격하신 분은 어제 발표했습니다. 어제 일반 편입으로 한양대 수학과 합격한 이채빈 학생입니다.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한참 공부할 때 여기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나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고, 그때는 준비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합격생 신분으로 올라오게 된 이채빈이라고 합니다. 준비생이었다가 정말 제가 한양대 수학과 한 개만 보고 공부했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이곳만 바라고 공부했는데요. 정말 가고 싶었던 학교를 합격하고 이곳에 올라오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직까지도 솔직히 합격 소식이 믿기지 않아서 계속 입학처 들어가서 오류가 난 건 아닌가 계속 로그인할 정도로 너무 감격스럽고 기쁜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가 지금 당장 준비하는 게 아니라 보통 편입을 준비하려고 일찍 찾아오신 예비 대학생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저는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편입은 정말 시간과 노력에 비례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만큼 시간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사람들이 못 따라갈 수 있게 내가 더 실력을 많이 쌓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시간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면 그만큼 더 합격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는 상태로 시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좋은 선택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 다시 쳐다보셨죠? 제가 진행하는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저한테 어제 전화 와서 목소리가 좀 이상해서, 합격했다는 소식에 목소리가 이상해. 제가 이제 채빈이 울었구나 그랬더니 네, 좀 울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너무 마음이 짠했었고, 이분도 합격하신 그 선배가 저를 추천을 해줘서 우리 학원에 와서 공부한 케이스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들어야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휴학하고 공부하셨어요. 이분은 1년 동안.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이 친동생 또는 사촌동생이라고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편입을 준비해서 나는 누나같이 언니같이 한양대 수학과를 가고 싶어요 하면 1학년 때 내가 대학교 1학년 가서 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뭘 하라고 얘기해 주실 건지 한번 대답을 주세요. 저는 자연계여서 일단 자연계 위주로 말씀드리면, 편입수학 대표적으로 미적분학, 선형대 수학, 다변수 미적분학,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공업수학,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과목들이 아마 학년에 상관없이 모든 학교라면 다 개설이 돼 있는 그 과목들일 거예요. 저는 그것들을 먼저 선수강 하시고 그 다음에 편입수학을 제대로 공부를 하시면 정말 준비하는데 수월하게 수학을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단어는 편입 영어의 절반 이상은 단어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어도 교양 시간에 교양을 들어야겠지만 그냥 틈틈이 볼 수 있으면 단어도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게 1학년 때 준비해 두면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채빈 학생은 참고로 한양대는 영어하고 수학하고 2과목을 다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때 영포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 영어를 못했었고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대학을 갔는지 편입 영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자연계는 이과인데도 되게 특이한 케이스로 영어를 아예 포기하고 국어만 하루에 3시간씩 공부를 했었어요. 그 영어를 보다가 정말 바로 덮고 솔직히 정말 기본적인 단어들도 아예 모를 정도였고 심지어 영어 수능 볼 때 영어 듣기 시간에 잤고 그 정도로 영포자였는데 영어만 봐도 진저리가 났어요. 근데 일단 편입은 내가 선택한 길이고 영어랑 수학만 파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단어부터 무작정 외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진짜 몇백 개 외우는 거 처음부터 저희는 몇백 개씩 외웠거든요. 정말 오래 걸리고 내가 정말 이 길이 맞는 건가?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건가? 이 단어가 내 머릿속에 들어오긴 하는 걸까? 엄청나게 회의감이 많이 들었는데 외우면 외울수록 정말 단어가 머릿속에 들어오기도 했고 점점 이 단어를 봤을 때 바로 한국어가 떠오르는 제 자신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단어가 외워지니까 그 다음에 독해로 이어지고 논리로 이어지고 다 이어지니까 너무 신기하고 영포자였던 내가 이렇게 긴 지문들을 읽을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과 재미로 계속 영어를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친구들한테 한양대 수학과 합격했다 하면서 어떻게 너희들도 해라고 한마디로 정리해 주세요. 한양대 수학과 저는 항상 집이 멀었을 때는 첫 차를 타고 학원에 와서 저는 첫 차를 타도 학원에 8시 조금 안 돼서 도착했어요. 학원 오픈은 6시 반인데 집도 멀고 첫 차도 늦게 뜨는 바람에 그렇게 했는데 첫 차 타고 와서 마감 찍고 가고 하루 종일 초반에는 계속 영화만 보다가 나중에 수학도 같이 공부했는데 정말 꾸준하게 성실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계속 꾸준히 하다가 슬럼프도 한 번 났고 슬럼프 올 때마다 원장님이 많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었을 때는 시험 끝나기 2주 전이었어요. 제가 끝나는 날짜가 1월 14일이었는데 그 2주 전부터 정말 힘들고 내가 여기서 더 공부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 하면서 울면서 독서실 가기도 했고 정말 당장이라도 나가서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싶었고 그랬었는데 정말 끝까지 참고 제 모토는 그거였어요.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미화된다. 전 정말 이 말만 한 수백 번 새기면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니까 어쨌든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정말 끝까지만 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꿈만 같겠습니까? 어저께 합격했거든요. 어제 한양대 수학과 합격 이렇게 창 보고 사실 얘기 안 한 게 있는데요. 좀 대학 가는 게 어렵지만 쉽습니다. 한양대를 시험을 보다가 마킹을 15개를 밀렸어요. 그리고 중간에 그걸 알고 고치는데 손을 벌벌 떨면서 그 15개를 다시 고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합격한 학교가 한양대학교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영어까지 포기했던 친구가 다시 영어 잡고 그리고 수학 영수 공부해서 합격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 영포자 학생들도 많죠. 편입 영어 어렵다고 하는데 걱정이잖아요. 전혀 하실 필요 없는 게 우리한테는 일단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학생들 다 저희랑 비슷한 학생입니다. 화면 보는 학생들도 대부분 3등급 이하 학생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믿고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게 나아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하고 좀 책을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하얀색 책 편입 성공 가이드 책.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페이지를 좀 접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4페이지에 지원 자격이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 있습니다. 그거 접으세요. 4페이지 지원 자격. 그 다음에 하나 더 17페이지에 전형 방법 접으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거 접으라고 하냐면 편입 시험 볼 때 어떤 자격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그 다음에 어떤 시험 봐요 물어보는 건 이거 2개 접으면 다 끝납니다. 이 페이지만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아주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편입은요 2개만 있으면 돼요.
첫 번째, 자격. 내가 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자격과 두 번째, 학점이 있는 성적. 근데 이 두 개 중에서 합격 당락을 결정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리 답변부터 드리면 편입은 학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오해를 갖고 있는데 편입은 합격생들의 평균 학점은 4.5 만점에 3.2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전형상의 학점을 비율을 높게 하면 대부분 다 지방이나 하위권 대학이고 상위권 대학, 좋은 대학이면 대학일수록 합점을 높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왠지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은 지방에 있는 전문대를 다니고 B라는 학생은 서울에 있는 국민대를 다녀요. 근데 두 학생 중에서 A라는 학생은 지방 전문대 4.5 만점의 학점이 4.0이고요. B 국민대 다니는 학생은 4.5 만점에 3.5예요. 3.5. 다시 말해서 전문대 학생의 학점이 높다고요. 그럼 그 학생을 점수를 더 줘야죠. 자, 너는 너네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상대적으로 공부 잘했으니까 전체 편입시험 입시 중에서 넌 성적을 더 줄 거야 라고 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무슨 말이냐면 입학처에서나 학교에서는 어떻게 국민대학교에서 3.5하고 지방대학교에서 3.7하고 학점을 똑같이 볼 수 있느냐. 걔 노력하고 공부했던 게 다른데 확실히 지방대학생들은 학점을 좀 더 잘 주고 적은 학습량 가지고도 학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그 부분을 알아요. 그래서 학점에 대한 부분은 최소화시키고 그 학교 중에서 어떤 학교는 아예 학점을 빼는 학교도 있어요. 한국외국어대학교는 편입영어 100%입니다. 그리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엔 학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서류라고 표현을 해요. 그 서류에는 자소서가 있기 때문에 학점의 부분은 최소화로 만들어가지고 시험을 보게 합니다. 연고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학점은 단지 그냥 그 학생의 성실함을 평가할 뿐이지 이걸로 합격을 하고 불합격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학점과 뭐가 필요하냐면 4년제 대학생은 2학년 수료 또는 전문대 대학은 졸업을 해야 되는데 전문대 대학생 중에서 3년제는 무조건 졸업해야 돼요. 그러니까 3학년 중에 2학년, 3년제 중에서 2학년 마치고 편입은 불가능해요. 무조건 졸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전문대 중에서 3년제는 불리한 거잖아요. 네, 불리한 게 맞아요. 편입에서. 불리해요. 예. 그 다음에 학사 편입인데 학사 편입 이거는 원래대로라면 4년제 대학 졸업한 분들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편입에서 학사 편입 졸업하신 분은 한 100명 중에 10명 미만이에요. 90명 이상은 다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편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동국대 전산원, 그 다음에 뭐 각종 독학사 프로그램 이런 걸로 해서 학점을 140학점 정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여기서 학점은행제를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셔서 상담을 좀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개인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학점을 모으고 만들고 자격을 만드는 부분이라서 꼭 컨설팅 받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지원 자격은 정리하면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문대 졸업하거나 학점은행제 통해서 일정 정도 학점을 넘어서 자격을 갖고 두 번째는 그냥 어쨌든 성적, 학점을 만들면 되는데 그건 3.0, 3.2만 되면 편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첫 번째,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두 번째, 전형 방법 제가 17페이지 접으라고 하셨죠. 한번 보세요. 17페이지 한번 볼게요. 17페이지, 18페이지 걸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교의 시험은 어떠한 과목을 본다라고 거기에 설명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앞에 봐주세요. 크게는 편입 영어와 수학. 쉽게 말해서 인문계는 편입 영어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고요. 자연계는 편입 영어와 수학 두 개 합쳐서 빼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영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탐, 역사 등등등 과탐 이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영어 수학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편입시험은 주관식이 있는 학교는 딱 한 개 대학교밖에 없습니다. 한양대 수학이 주관식이 있어요. 근데
논술같이 푸는 게 아니라 단답형 주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객관식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 시험이 있어서 나 LC가 약한데 듣기 약한데 하실지 모르겠지만 다 푸는 시험입니다. 대부분 학교는 60분 최대한 80분, 90분 그 이하에서 다 시험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당일날 가서 평균적으로 한 60문항 40문항 60분짜리 시험이 제일 많거든요. 그 시험으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작년부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공인영어 보시면 학교가 경희대, 고대, 동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시립대, 성신여대, 인천대가 있는데요. 그 학생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토익만 잘하면 대학을 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토익만으로 학생을 뽑는 학교는 성신여대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성신여대의 커트라인은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980점 이하를 본 적이 없어요. 국문과도 커트라인이 985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보고 토익으로 뽑으니 당연히 토익이라도 잘해야겠죠. 100%가 토익인데요. 그리고 토익으로 경희대, 동국대, 시립대 이런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인문계 일반 편입, 지금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가 대부분 일반 편입인데 인문계열은 최소 950점 이하로는 합격이 불가능해요. 자연계는 850 전후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이게 1단계 점수고 2단계 전형도 패스를 해야 되는데 그 2단계 전형은 대부분 경희대 논술을 제외하고는 이 면접 전형인데요. 이 면접 전형이 여러분들 대학교 대입 때 보셨던 특히 수능 때 수시 때 보셨던 그런 어떤 인성 면접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대학 편입이기 때문에 3학년으로 진학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2, 3학년 때 전공과정을 물어보세요. 소위 말하는 압박 질문. 여중에서 면접 특이한 학교 중에 건국대학교 있는데요. 건국대 면접을 어떻게 보냐면 보통 학과별로 2개의 질문을 만들어가지고 1차 합격을 해서 한 3에서 5배수, 보통 평균적으로 5배수 정도 학생들을 뽑은 다음에 대기석에 앉히고요. 대기석에서 질문지를 줍니다. 2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2문제를 한 10분 정도 준비하고 면접장에 들어가서 답변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손으로만 안 쓸 뿐이지 실제로는 전공 필기 시험하고 똑같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요런 전공이라고 있는 학교들은 준비를 안 해가지고 그냥 합격한다고 그러면은 완전히 오산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건 2차 전형의 대학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에서 편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하면 첫째, 편입 영어와 자연계는 편입 수학을 준비해서 여기 보시면 성대, 서강대, 그 다음에 한양대, 홍익대, 한국외대, 이화여대 등등등 주요 대학교들이 다 여기 있거든요. 이 편입 영어를 먼저 준비를 해서 1차 전형으로 갈 수 있는 최고 편입 영어, 편입 수학으로 가는 대학교 최고는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2개거든요. 그중에서 한양대학교예요. 여기는 영어만 공부하면 되거든요. 먼저 여기를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물론 그 밑에 있는 대학교 쭉 있고요. 한양대 이하로 다 모든 대학교가 영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대와 서강대를 준비하시는 분은 전공 면접을 준비하고 그 위에 연고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논술 또는 각 과목의 수학, 물리, 화학, 자연계는 이 과목들을 이게 단계별로 준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수 준비하고 이게 되어 있는 학생은 전공 준비하고 그 다음에 논술 준비하고 선생님 저는 지금 학교가 중상위권 그래도 서울 소재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학생은 첫 번째부터 영어와 전공을 같이 공부하면서 연대 준비하는 논술까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